또 하나의 걸작이 나왔네요. Run. Run better. Fleet Runner. 안녕하세요. 달리는 매직 슈피터 플릿러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하나의 걸작이 나왔네요. 제대로 업데이트된 서코니 안정화 가이드 17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이 신발은 서코니로부터 지원받았는데요. 하지만 서코니로부터 어떠한 리뷰 지침이나 첨삭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본 영상의 견해와 소견은 모두 다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먼저 신발의 사양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 17은 데일리 러닝화입니다. 생체역학적으로는 안정화입니다. 창의 높이는 D가 35mm이고 앞이 29mm입니다. 옵셋은 6mm입니다. 무게는 여성화는 232g이고 남성화는 266g입니다. 신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이드 17이 확 바뀌었는데요. 17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 분기점이 될 정도의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발의 핵심 기능인 안정성 테크놀로지 아이디어와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6은 딱딱한 플라스틱 지지대인 가이던스 프레임을 미드솔 안쪽 아치 부위에 삽입한 전통적인 안정화 방식이었는데요. 17에는 이런 이질적인 딱딱한 삽입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은 아주 안정적인데요. 가이드 17이 어떻게 안정성을 실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 17은 기하학적 구조와 모양으로 안정성을 만드는데요. 자, 신발을 한번 볼까요? 바깥쪽은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살짝 퍼진 구조죠. 그에 비해서 이 안쪽은 밑으로 갈수록 더 넓게 퍼진 구조이고요. 아치 부위가 두툼하죠. 발이 횡해하고 나서 설 때 안쪽으로 쏠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아치 축조 구조이네요. 이 신발의 미드솔에는 테두리벽이 높게 세워져 있는데요. 발을 잘 안착시키겠죠. 흔들림을 막아주는 구조네요. 그리고 이 높은 테두리벽하고 두툼한 인솔이 합쳐져서 바닥에서 아치를 받쳐주는 볼록 구조이고요. 신발 바닥은 이렇게 넓습니다. 안정적이겠죠? 미드솔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파워론 폼을 사용했습니다. 가이드 17은 아래로 퍼지는 레측 미드솔 구조, 두툼한 중족부 축조 미드솔, 테두리벽, 바닥 볼록 구조, 넓은 신발바닥, 안정적인 미드솔 폼, 이 6가지가 융합돼서 안정성을 실현하는데요. 이러한 기하학적 지지 방식은 착지, 서기, 도약 이 일련의 발구름 흐름을 끊김없이 스무스하게 이어줍니다. 이 전통적인 레측 지지대 방식에서 느꼈던 아치 배김이나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저항감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 핏감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16은 좀 타이트 핏이었는데 17은 루즈 핏입니다. 16은 토어박스가 좀 뾰족하고 낮은 편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이 17은 토어박스가 넓고 높습니다. 이 17은 신발의 볼륨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옵셋도 바뀌었는데요. 이전 버전 8mm에서 6mm로 낮아졌습니다. 미드풋, 포어풋 착지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락차이네요. 물론 뒤꿈치 착지 타입에도 잘 작동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차카 리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솔을 한번 보겠습니다. 닳기 쉬운 가장자리 부위에 최소한으로 고무를 덧댔네요. 이 앞발 중앙에는 고무가 없죠. 제가 이 신발을 신고 50km를 달렸는데요. 50km를 달린 것 치곤 그리 많이 닳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웃솔 내구성은 조금 더 신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미드솔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파워론 폼을 쓰고 있고요. 그와 달리 인솔은 폭신하고 반발적인 파워론 플러스를 쓰고 있네요. 인솔이 이렇게 두툼합니다. 이 미드솔 폼과 인솔 폼의 결합이 신발이 단단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고 탄력적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어퍼는 구멍이 큰 메쉬로 되어 있네요. 통기성 좋습니다. 이 신발효는 중간 정도의 두께이고요. 신발끈을 조였을 때 발등이 눌리는 자극감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신발효는 신축적인 밴드로 미드솔 안팎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신발효가 돌아가지 않고 발등을 잘 감싸줍니다. 힐 카운터는 견고합니다. 뒤꿈치를 잘 잡아주고요. 흰 슬립은 없었습니다. 발목 패드는 적당히 두툼합니다.
발목을 잘 감싸줍니다. 가이드 17의 가격은 15만 9천 원인데요. 이 신발 가격 좋습니다. 미국 가격은 140달러로 요즘 환율 1380원으로 계산하면 19만 3,200원. 미국 가격에 비해 가격 좋습니다. 가격 인상 없이 이전 버전 16과 동일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가이드 17은 올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안정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일회 최대 거리 17km를 포함해서 약 50km를 달려봤습니다. 쿠션량은 풍부했고 반발성도 좀 느껴졌는데요. 안정화 범주에서 이 신발의 반발성은 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발은 유연하게 꺾였고요. 도약할 때 이 앞발이 뭉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는 뒤꿈치 착지를 하는데요. 신발이 잘 반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발의 옵셋은 6mm인데요. 실제 신발을 신고 달릴 때는 옵셋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신발이 체감 낙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중족부 볼록 구조와 경사각이 큰 앞발의 놀림 구조가 맞물려서 생기는 것 같은데요. 착지 후에 다음 단계로 이어질 때 볼록한 신발 아치봉을 타고 발이 넘어갑니다. 그런 후에 앞발에서 좀 급격하게 구르고 꺾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낙차가 좀 큰 신발로 느껴집니다. 아치를 받쳐주는 신발 구조이긴 하나 그렇다고 아치가 거슬리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서기 단계에서 발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과도한 저항감도 못 느꼈습니다. 착지, 서기, 도약 이 일련의 발구름이 끊기거나 배기는 것 없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발구름 흐름이 거의 중립화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안정적이었는데요. 이 가이드 17은 중립화 같은 안정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이드 17은 안정화의 또 다른 진화입니다. 질주감이 탄탄했는데요. 체감 무게는 가벼운 편이었고요. 이 신발 신고 4분 중반 페이스로 무난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17km를 달리고 나서 발, 발목, 무릎, 고관절 등에 어떠한 낌새도 없었습니다. 앞발의 얼얼함이나 열감도 없었고요. 물집이나 뒤꿈치의 자극감도 없었습니다. 이 신발은 바이애니하는 입문 러너가 데일리 러닝화로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 중반까지 달리는 안정화를 좋아하는 러너가 데일리, 템포, 레이스 등 올라운더로 신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화를 좋아하는 미드풋, 포풋 러너가 신어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볼륨이 좀 큽니다. 발 볼륨이 좀 작거나 좁은 발 모양을 가진 러너한테는 그다지 좋은 핏감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이드 250을 주로 신습니다. 이 신발 와이드 250mm를 신었는데요. 길이는 잘 맞았습니다. 볼륨은 질주에 영향은 주지는 않았지만 좀 여유 있는 편이었습니다. 토니 주니 슈피터는 주로 미디움 270mm를 신는데요. 적당히 잘 맞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슈피팅 고객 중에서 기존에 신던 사이즈보다 길이와 너비를 한 치수 작게 선택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요. 사이즈가 경계에 있는 러너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비와 길이를 한 치수 작게 신어도 될 듯 합니다. 사이즈는 발 볼륨, 패턴, 취향, 촉감 등의 개인 차이가 있죠. 사이즈는 꼭 신어보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뷰의 한계는 누적 거리 50km, 1회 최대 거리 17km, 최대 페이스 1km 4분 30초, 동네 달리기 28년 61세 판매자입니다. 사람마다 단련도, 체감도, 발 특성, 견해 등의 개인 차이가 있죠. 한 러너로서의 착용감과 소견일 뿐입니다. 이 영상에는 이 신발을 판매하는 자로서 다분히 저희 주관적인 느낌과 의견, 일방적인 주장이나 편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려서 정보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운동 목적과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달리기 하세요. 감사합니다. 힘! Run. Run better. Fleet Runner.